질문하세요. 지금 문제 한번 풀어봤어? 또 미리 생각이 규칙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막 옛날에 배웠던 뭐 고용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올려서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 네. 105번이요. 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함수인데, 저도 원래 이제 빼야 되나? 무리함수 너무 선 넘지 않나 싶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무리함수는 뭐 딱히 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키는 거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요 무리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거 보시면, 자, AN이라는 점. 자, 요 점 보이세요? 요 점. 자, 요 점의 좌표를 AN이라고 하죠. 까지 끊고 여러분들이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좌표를. 왜? X 값이 나와 있잖아. 자, X 값이 N일 때, 자, Y 값은, 자, 요 점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N 나오는 게, 자, 그럼 요게 AN 맞나요? 혹시 요건 구했어요? 요게 AN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BN이라는 점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BN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뒤에는 그러면 N,0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자, 뭐를 요구한다? 선분 AB의 길이. 자, 여러분들 요 길이 맞아요?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요 길이는 뭐, 얘가 요 길이 맞아? 길이가 이겁니다. 그런데, 자, 뭘 요구해?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무리함수를 끼고 나온 수열입니다. 아무튼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 느낌 안 올 때 얘나야 뭐 해보라고? 한번 얘를 넣어보자. 넣어보면 뭔가 규칙이 있거나 혹은 뭔가 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자, N자리에 한번 1을 넣어볼게요. 자, N자리에 1을 넣어보시면 그럼 결국 A1이 뭐냐면요. 다시 A1은 지금, 자, AN은 지금 이게 AN이거든요. 그치? 자, N자리에 1 넣어보시면요. 자,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자, N자리에 1 넣어보시면 위에 쓸까요? 길이가 얼마냐면 2 더하기 3 요게 5가 되거든요. 그치? 자, 말로 해볼게. 5보다 크지 않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가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지 않다는 거는 옛날에 배웠는데 작거나 같다예요. 여러분 원래 크지 않다는 거는 조등으로 말하면 작거나 같다가 5입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첫 주양이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을 이해를 먼저 해가지고 몇 개 넣어가지고 오늘 저 뒤에서 배우는 귀납적 정의라는 파트도 결론적으로 이런 답은 아니에요. 몇 개 넣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자, N에다가 2 넣어봐. 자, 좀 빨리 할게요. 자, A2는, 자, N에다가 2 넣으시면, 루트 6 더하기 3 맞아요. 자, 혹시 이거 대략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자, 루트 6이 여러분 대략 2. 얼마인 거 아시죠? 여기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든요. 두 개를 더하면 5. 얼마가 돼? 참고로 중3 때 배웁니다. 그럼 준영아, 5. 얼마보다 크지 않은 것 중에 제일 큰 정수가 얼마일까요? 5겠죠. 사실 이제 끝났으면 이거로 계속 하는 거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제 몇 개를 하다 보면 뭐가 느낌 와? 그 다음 것도 뭐 5이던가 이제 하나 커지게 6되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타이밍이 와, 타이밍이 오겠지.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사실은 기껏해야 10개밖에 안 사실은 그러니까 10개 해도 되고요. 정말 빠르게 그냥. 3 넣고 그 다음 4 넣고 5. 근데 이제 한번 그 다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거 사실 안 되면 무리함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 거인 것들을 뺀
그냥 무리함수의 타깃은 그냥 어떤 이해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해보시고 안 되면 또 질문해보세요. 아시겠죠? 또, 자, 지금 몇 번? 자, 104번. 자, 바로 왼쪽에 있는 1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키는 거 했어요. 시키는 거. 자, 104번 문제 한번 볼 건데, 얘는 또 뭐냐면, 문제 너무 길어. 자, 제가 요 그림만 진짜 베이스로 보고, 없는 거는 채워 넣을게요. 자, 104번입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 자, 이번 문제는 유리함수네. 그러니까 뭐 함수가 총 출동 다 되네요. 오른쪽은 무리함수, 왼쪽 유리함수. 근데 이번에도 거창한 게 아니라 드린 겁니다. 이번에도. 자,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유리함수의 식이 나와 있어요. 자, 식이 뭐냐면 x 빼기 n분의 x의 제곱, 아니구나. x 더하기 2n 제곱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뭐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요. 자, n 값이 k일 때 fx의 1사분면 위의 점 중에서 x축과 y축까지의 거리가 같게 되는 점을 pk라고 하고 넓이를 ak라고 하자. 자, 아무튼 뭐 시키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요 함수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어떤 점 한 개를 pk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 점은요, 써있죠. 어떤 점이냐면 여기 위에 있어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점인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뭔가를 해오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뭘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자,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면 이 pk라는 점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옛날부터 이거 한 적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요 pk는 유리함수 지금 위의 점 맞아? 써있죠. 여기 위의 점이잖아. 우리 옛날부터 위의 점 나오면 문자 하나를 빌려 쓰는데 보통 어디만? x 값만 빌려 쓰는 거 기억나세요? x만. 왜? y는 원래 자동이에요. 이제 x만 원래 빌려 쓰면 y는 자동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x에다가 a를 넣으시면요. 결국 이게 여러분들 y 값이 돼야 돼요. 이게 위의 점이다. 옛날부터 위의 점은 이렇게 됩니다. x만 문자를 쓰는 거예요. y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요거 두 개, 자, 요거 두 개 똑같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지금 문제에서 하는 말이잖아. 요 pk라는 점은 x랑 y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놀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양쪽에다가 a 빼기 n 곱하시면요. 왼쪽에 a제곱 마이너스 an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a 더하기 2n 제곱 더하기 n. 자, 요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놀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약간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주인공 문자를 A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부터. 자, 주인공을 A라고 볼게요. 즉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번 주인공이 A인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반대편으로 이항할 건데 자, 제일 큰 게 A 제곱이죠. 그쵸? 자, 그 다음 큰 게 요 1창 얘네들을 마이너스 A로 묶겠습니다. 자, 요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자, 요거 남아있는 것들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요렇게. 요게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는 정리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A라고 두고 정리한 겁니다. 약간. 그리고 자, 여기서 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아세요? 그게 보여야 돼, 이 문제. 자, 지금부터 요 뒤에 있는 상수항 자리에 있지. 주인공을 제외한 문제는 숫자 같은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n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하는 크로스가 돼요. 여기서. 놀랍게도 그런 말씀 놀랍게도 인수분해 된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1 그리고 여기다가 n 2n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요. 이게 놀랍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실제로 x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어디 쓰지? 오른쪽에 쓸까? 자, x 빼기 n, x 플러스 n 이렇게, 그리고 x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 2차 방정식을 마저 풀자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는 0 하잖아. 그래서 x 값이 2개 나옵니다. 자, x가 2개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선택의 순간인데, 자, 지금 있는 위치를 보세요. 자, 지금 1, 4분면에 있잖아. 이거 누가 물어봤지? 지우였나?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여기 1, 4분면 위에 있거든요. 누가 맞을까? 여러분 오른쪽이 맞는 거 아시겠어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왼쪽은 음수가 나옵니다. 선택의 순간에 이제 얘를 쓰시면 요게 이제 뭐를 구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기에 있는 sorry 여러분들 이거 왜 x가 쓰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문자를 a를 쓰고 있으니까, 자 미안합니다. 이거 a로 한번 볼게요. a 값을 실제로 n에 관한 식으로 구한 거예요. 다시 저희가 지금 요 a를 결론적으로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a라는 게 이제 n으로 표현하면 2n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문제에서는 여기 K라는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센스 있게 원래 여기를 좀 K라고 쓰주긴 해야 돼요. 원래 여기도 K라고 쓰긴 해야 돼요. 요게 지금 PK거든요. PK.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겠죠. 왜? 여기에 있는 AK가 지금 뭐라고요? 넓이라고 했잖아. 넓이. 그리고 얘가 지금 일종의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K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이거를 제곱한 게 AK입니다. 여기 넓이라고 문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키는 게 이제 시그마 K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하셔가지고 뼈 바르시고 시그마 K 공식으로 끝내면 됩니다. 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브리핑 하자면 이제 도입과 중요하지. 이렇게 이 PK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일단 문자를 빌려 써가지고 대신에 X 쪽만 빌려 쓰는 거야. 국룰이야. 요 말이나부터 X만 빌려 쓰는 거야. 왜? Y는 자동이에요. 여기다가 대입한 게 Y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요 식은 결국 문제에서 X랑 Y랑 같다고 했잖아요. 식을 세운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국 약간 고1 때 많이 했던 그런 작업, 이제 좀 2차 방정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A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놀랍게도 안 올라오세요.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x가 a가 2개 나오는데 1, 3이란 말 때문에 2n 플러스 1 맞아요. 얘는 음수거든요. 얘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a를 여러분이 2n 플러스 1, 근데 원래는 pk라 여기 쓸 때부터 원래는 k라고 쓰긴 해야 돼요. n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그냥 2k 플러스 1 k로만 딱 바꿔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놓는 AK는 뭐야? 이제 요 합을 놓는 내용이니까 해보시면 되겠죠. 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어? 이거 지금 잘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106번이요?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생각보다 풀만했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보다 풀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106번도 막 2차 함수 나오고 막 1차 함수 뭐 교점 막 어려워 보이는데 시키는 걸 잘 끊어서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6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좀 공교롭게도 질문 나온 세 문제가 좀 비슷해요. 컨셉이. 옛날에 배운 함수가 자꾸 나와. 유리함수, 무리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이래요. n은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 자, 여기 보이세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 Pn까지 끌어봐.
자, 지금은 첫 번째 요 PN을 실제로 구할 겁니다. 자, 우리 옛날부터 가나 이런 걸 뭐 교점이라고 하나 만나는 점. 보통 교점은 뭘로 보여요? 응? 연립을 해야죠. 여러분 옛날에 이게 멀리 가면 중2 때 배워요. 원래 교점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 두 개를 만나는 건 연립을 해야 돼요, 항상. 자, 지금부터 한번 연립을 해볼게요. 둘 다 y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개수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발현대로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자, x를 그냥 지우지 마시고요. 항상 인수분해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는 0 하시면 원래 x가 2개 나와요. 실제로 교점이 2개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순간에 문제에서 1, 4분면에서 만나는 걸 PN이라고 하자 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 맞나요? 요게 지금 PN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PN의 X값은 구했고요. 역시나 Y값은 자동으로 식 하나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보시면 Y값은 M 맞나요? 그래서 PN이 나와요. 루트 N, M입니다.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 요구하는 게 아마 틀린 친구는 세 번째 문장. 그래서 이제 딱 얼마 전 어제 이제 고1에 대해 수업 때 설명했는데 우리 고1 때 수직이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거를 요구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세 번째 문장. 이 PN이라는 점을 지나고 자, 여기에 지금 1차 함수 하나 있잖아. 이거랑 수직인 직선이까지 끊어봐. 자, 그림을 표현하자면 지금 이거랑 수직이니까 가은아 요런 그림 맞아? 요 직선이야. 여기까지 끊고 이 직선 구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여기까지 끊고 저 직선을 구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 구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뭘 배우냐면 고1 때 수직일 조건이란 걸 배워요. 혹시 가은아 기억나?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수직이다.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 수직이다 나왔잖아. 수직인 게 뭐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빨간 색깔의 기울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이 친구 기울기가 루트 n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오냐 이거야. 약간 모양은 안 예쁘지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이론상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점한계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옛날부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울기를 알고 점한계를 알면 식 구할 수 있다. 맞아? 자, 한번 식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식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고1 때 이런 거 약간 공식처럼 암기하는데 자, 기울기를 알고 점한계 알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식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기울기를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 점을 넣을 건데 약간 2차 함수에 꼭지점 넣으면서 넣으시면 돼요. 넣는 방식. x는 반대로 y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탁 넣으면요. 한 번씩 탁 넣으면.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분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요거 곱하기 요거는 1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뒤에 상수함 자리가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직선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그냥 이제 이 n을 가지고 계속 해야 돼. 근데 사실 다 왔어요 이제. 그리고 뒤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직선이 자, 여기에 x축과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구해요. 뭐 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y축과 만나는 점은 y 절편 맞아. 이 자리.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y 자리에 0 넣는 거 맞아요? y 자리에? 그러니까 식이 이상해. 인정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요? 생긴 게.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편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양쪽에다가 루트 n 곱하시면요. x값이 대빵 이상하지만 일단 뭐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x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그럼 SN 구할 수 있을까, 가은아? 구해서 한번 슉 넣어보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부분 분수 문제 이런 거 혹은 시그마 K 문제일 거예요. 네,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해보세요. 잠깐만 저기 정답 좀 불러주고 올게요. 친구들. 자, 미안합니다. 자, 또 한 번 질문 받을게요. 몇 번? 71번? 70.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너네 계속 말하지만 안 하고 시험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의 어려움, 저런 느낌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진짜 어려운 스타일은 안 나오는데 아직도 뭔가 좀 시키는 게 많은. 자, 71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 혹시 많은 친구? 태연아. 자, 71번 설명드려 볼게요.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요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첫째 항 나와 있고요. 자, 첫째 항이 인데 A1이라고 쓸게요. 근데 각 항이 양수래요. 뭐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등차등비가 아니라 어떤 수열입니다. 뭐 그렇구나. 근데 이 문제에서 자, 시그마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가 나와 있잖아. 자, 요거 두 개가 좀 다르지. 근데 사실 여기 힌트야. 너네 마음속에 딱 요거를 보자마자 우리 등차등비 제일 마지막에 이 관계 배우지. 얘랑 맞아? 이 관계가 마지막에 한번 등장이 돼요. 사실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지나가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가 요거 두 개가 섞여 있잖아. 우리 하나 배운 것 중에 이거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할까? 제가 숙제로 넘겨드린 거는 어쩌면 이 의식의 흐름 따라가자면요. 혹시 너네 머릿속에 이거 하나 나와서 떠올라져요. 이게 이거 하나 배웠어요. 그치? 이거. 그런데 자 비교해 보시면 여기 위에는 지금 n자리에 k 더하기 1이 들어있잖아. 우리 이것도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하는 거 말했잖아요. n자리에 k 더하기 1을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다 집어넣으시면요. 굉장히 나름 유명한 문제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지금부터 요 분자에다가 이 친구를 한번 넣어보시면
다시 분자에다가 이거를 넣죠. 결국 분모 분자가 뭔가 되려면 쟤네가 뭔가 맞는 모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분자에다가 이 친구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쓸까요? 이게 이제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자, 분자에다가 요거 한번 넣어 보시면요. SK 플러스 1 빼기 SK 맞나요? 이렇게. 자, 저는 지금 분자에다가 요식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관련 문제 마지막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를 여러분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왼쪽끼리 오른쪽끼리 한번 분리해 보시면요. 자, 왼쪽을 분리하시면 SK분의 1이 돼요. K 플러스 1이 약분됩니다. 빼기, 자, 오른쪽을 분리하시면 SK 플러스 1분의 1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하나 요구할 거는 한번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정리해보세요. 혹시 이런 모양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전에 유리화라던가 부분 문수에서 지워진 문제입니다. 자, 생긴 모양 때문에 분명히 전개하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 지워지고 맨 앞에 S1, 자, S1은 같은 말이 첫 장입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맨 뒤에 남는 게 아마 S11일 거예요. 이 문제에서 묻는. 그래서 끝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별표 하나 치고 기억하세요.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쩌면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시그마 오른쪽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저렇게 되면 할 게 없어. 뭐, 수업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제 요식이 딱 떠올라요. 뭐야, 나 이거 하나 배웠는데. 근데 이제 AK 플러스 1이니까 요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쫙 이식하면 예뻐진다고요. 자, 태윤아. 뭐하냐? 오른쪽 들어가서 문제 풀어. 4번 들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 자, 또. 자, 일단 오늘 질문 좀 받을게요. 왜냐면 오늘 이제 할 게 귀납적 정의라는 건데 이미 여기 가은이와는 배우고 있으면 대충 느낌 올 거야. 제가 귀납적 정의는 3월 초에 잠깐 한 10분 정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또! 그리고 이미 사실은 이번 숙제라든가 하면서 그 귀납적 정의는 몇 번 봤습니다. 그 말만 안 배웠지. 자, 한번 질문해봐. 자, 지우야 또 없어 지금? 나머지 괜찮았어요? 자, 나오라고 질문할 거 없어? 여러분들 밀린 숙제, 이번 숙제가 적었는데 다 해왔어야 돼. 107번이요. 가볼게요. 자, 107번 문제. 일단은 한 40분까지는 질문 받을게요. 이 문제는 아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아까 교점 나오죠. 교점. 자, 나오나 한 번 더. 우리 보통 교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연립하잖아. 이 문제 놀랍게도 교점을 실제로 구해서 연립을 할 거야. 자, 여기까지 끊고 자, 오늘 여러 번을 하는데 자, 교점이 연립할까요? 둘 다 y는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x쪽끼리 같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을 이렇게 이항하신 다음에 자,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일단 한번 친구끼리 만나게 해볼게요. 자, 제가 시간을 조금 암산할게요. 이항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에 여기 지워져요.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고 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랑 같이 말해볼게요.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실제로.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놀랍게. 요거 두 개 n으로 묶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크로스라는 거 있지. 소위 크로스라는 게 돼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둘 다 주시면요. 이렇게.
그리고 2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제로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는 0 하시며 x값이 2개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2개의 좌표를 an, bn이라고 하자. 근데 둘 중에 누가 n이에요? 나는 몰라요.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면 몰라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생긴 모양이 아마 부분 분수 문제가 되겠네요. 정리해보세요. 이런 게 이제 자꾸 나오니까 이제 우리 뭐 시험 대비 교재라든가 문제 풀 때 아 이게 많이 나오네. 다음에는 맞춰야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다 풀 시간이 우리가 없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필기해 놓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라고요. 아마 안 풀릴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또 질문 없어? 한번 113번 가볼까?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럼 나와나 이해했어? 자, 지워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교점 나오면 한번 구하려고 해봐. 구할만 해요. 자, 113번 문제. 이거 지금 맞았니? 이게 이제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게임 같은 게 또 많이 나와. 여기 스타일 중 하나예요. 자, 한번 읽어보고 역시나 느낌이 안 오면 몇 개 넣어서 뭐 느낌도 가져가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읽어보시면 1부터 9까지의 번호가 써있는 9개의 공이 있어요. 근데 밑에처럼 여러분 뭐 이런 게임 아시죠? 이렇게 지금 다 더하면 여러분 합이 지금 15인 거 아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안에가 재밌는 게 이렇게 더해도 합이 15고요. 대각선을 더해도 합이 15이면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되게 예쁘죠? 아무튼 그렇구나. 배우랬다. 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자, 이제 한번 사실 여기까지는 이게 뭐냐면 예시를 보죠. 예시를. 특히 좀 새로운 상황을 줄 때는 예시를 줘요. 너네가 이해 못할까봐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이야. 준 다음에 저희한테 밑에서 이제 이거를 저희한테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게임이야. 지금부터 한번 예시를 봤으니까 자, 새로운 게임인데 써있죠. 5부터 40까지가 써있는 36개거든요. 공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로를 더해도 세로를 더해도 대각선 더해도 합이 뭔가 똑같아지는 그런 걸 만들 거고, 자, 밑에 이제 묻는 자, m과 n이 뭐냐면요. 첫 번째 n자리는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요거 가은아 이거는 몇 곱하기 몇 격자판이요? 그럼 이거 3 곱하기 3인 거 아시겠죠? 여기 써있네요. 근데 사실 얘는 쉽다고 해서 자, 이거는 나오나 몇 곱하기 몇이 돼야 될까? 총 36개 6 곱하기 6이 있죠. 이번 문제 n은 쉬워 사실. n이 문제가 아니라 저 m을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중에 그냥 겁부터 먹고 손도 안 댄 친구는 n도 못 구했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였던 감점입니다. n을 구했으면 한 2점 주겠죠. 그렇죠. 자, 얘는 6 곱하기 6이 돼야 됩니다. 한번 그림을 표현하자면 자, 6 곱하기 6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안에 5부터 40까지를 쏙 넣을 거야.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이 뭐라고요? 합이 자, 위에 문제는 합이 15였잖아. 얘는 합이 어떤 m이 되도록 하는 이 m 값을 어떻게 구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합이 m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도 m이 되어야 되고 대각선도 m 값이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이 m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약간 이거 아이디어가 하나 필요한데 봐봐. 요거 지금 가나 합이 얼마라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제 몇 개 놀면서 좀 이제 생각을 이제 해야 할 타이밍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합이 얼마야? 15지. 자, 이것도 합이 얼마야?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다시 말하면 15 곱하기 3 이게 45인데 이 45가 뭔지 아세요? 자, 이 문제는요 1부터 어디까지 쓴 거야? 1부터 9까지를 쓰잖아. 결국 이 45라는 수는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고찰 포인트인데 결국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다 더한 거랑 같나요? 이거 같을까 이거?
당연히 같아야 돼. 1부터 9까지 더한 게 총합인데 당연히 이렇게 15, 15, 15 총합이잖아요. 둘 다. 그럼 같아야겠지. 자,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요거 지금 가오나 합이 얼마라고? 이 문제는? m이지. 자, 요것도 합이 얼마야? 그럼 자, 요거 m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으면 총합을 구할 수 있겠네. 총합이 6m 맞아요? 요게 지금 총합이지. 이 그림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그림으로 말하는 이거랑 뭐랑 만날 거냐면 자, 이번 문제는 몇부터 몇까지? 5부터 40까지잖아.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야 되겠네요. 맞아? 저걸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아야 될 거 같아, 당연히. 여기다가 옮겼으니까요.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이 등차수의 합으로 보이세요? 공차가 1, 첫째 항 5. 여러분들이 합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등차수의 합.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다음에 총 개수 나누기.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를 갖다 라고 식 세우시면 m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좀 원래 특징이래요. 좀 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 어렵게 하면 이걸 낸다는 거야. 뭔가 어떤 미지 상황을 줘요. 근데 분명한 것보다 규칙이 있을 거야. 있음을 믿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일단 미안한데 혹시 질문이 좀 더 있는 친구는 오늘은 숙제가 좀 쉬울 거예요. 예상보다는. 오늘 제가 질문 못 받은 거는 목요일날 한 번 더 질문 받을게요. 여기 파트도. 대신에 한번 집에 가서 지금 몇 문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느낌을 상기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아까 이제 1번 문제는 결국 왜 어렵냐면 뭐 교점 구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예 안 했거나 그런 또 계산 문제 혹은 이런 문제는 그냥 어떤 규칙이 있어요. 탁 보면 뭔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자꾸 느끼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지? 가만아 이해했어? 근데 이거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운 거야. 근데 자꾸 경험하면 일단 믿는 거지. 왜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사실 원래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고 원래 너네가 좀 고민할 시간을 줘야 돼. 뭐 한 10분이든 뭐. 이거를 이해해서 이런 거니까 어떻게 구하지? 자, 그럼 1분 뒤에 시작할게요. 자, 오늘 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일단 시험 범위 끝내겠습니다. 끝나고 이제 남은 기간은 제가 시험 대비 책을 드릴 거예요. 그 책은 달달달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책이 끝난 친구는 이제 자이스토리에 저희 넘어가면 되지. 혹은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드릴 테니까 좀 개별적으로 이제 각자 준비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어. 사람마다 좀 수학이 약한 친구는 뭐 대표 문제, 기본 계산 위주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무리하시고 프린트 꺼내봐. 오늘 이제 사실 중요한 거 끝났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이런 것도 대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해보라고 드린 건데 대표 문제는 딱 그 시그마거든요. 수열의 합, 그런 이제 뭐 부분 분수라든가 유리화 이런 것들은 대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프린트 한번 볼 건데 자, 오늘 프린트를 어디에 보시냐면 뒤에 좀 쭉 넘겨보시면 140쪽 있지. 자, 140쪽에 있는 그 프린트를 오늘은 좀 메인으로 볼게요. 보통은 제가 앞에를 메인으로 봤는데 오늘은 여기를 좀 메인으로 볼게요. 앞에보다 여기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설명하기. 자, 위에 보시면 제목이 하나 써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예쁘게 필기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 설명드리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미 놀라운 노래가 지금 숙제에서 나왔어. 근데 뭐 그 표현만 안 쓴 거예요. 자, 저 한번 흰 종이에다 필기해볼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위에다가 써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 좀 제목은요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자, 우리가 첫날에 수열을 배웠잖아.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 맞아요? 네, 수를 나열한 건데 뭔가 규칙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배웠고 자, 이제 우리가 수열 관련해서 많이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수열의 다양한 표현. 사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표현법이란 걸 좀
이게 사실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동안 경험상 몇 가지 표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표현이 너네가 수열 제일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어떻게? 자, 수열은요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도 그냥 표현 중 하나예요. 제가 오른쪽에다가 한번 예시랑 같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열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뭐 2, 5, 8, 11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 수열이잖아. 근데 제일 심플하게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도 할 수 있다? 이제 규칙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요런 칸 또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 있을까? 준영아? 저 칸에 뭐 들어갈 것 같아? 이제 뭔가 추측을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치? 14구나. 왜? 규칙이 3을 더했거든. 계속. 3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법 중 하나야. 그리고 이것도 이번 숙제 같은데 나열해보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표현이야, 정말로. 그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법, 어쩌면 오늘도 이제 세 번째 걸 배울 건데, 이게 나와도 결국은 이렇게 바꿀 거야. 뭐? 일반항님.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과제를 드릴 건데, 위에 여러분들, 우주야, 요거 무슨 수열인 줄 아세요? 일반항 있겠네. 한번 써보세요. 자, 우리가 결국 제일 좋아하는 건 일반항입니다. 저렇게 나열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아. 직관적이고 잘 보이는데, 결국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반항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등차 등비는 공식을 만들었고, 다른 수열들은 추측을 우리 합니다. 첫째 항이 요거고, 둘째 항이 요거, 셋째 항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공식을 한번 오랜만에 써볼 건데,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맞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전개까지 해보시면 이렇게 쓰는 표현법. 이걸 제가 두 번째 표현법이라고 할게요. 일반항입니다. 그리고 일반항의 장점은 이렇게 이제 자판기를 딱 만드시면요. 예를 들어 100번째 항. 사실 이런 모양은 100번째 항을 추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n에다 100을 넣으면 돼요. 일반항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리고 오늘의 교율 제목에 써있죠. 세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어쩌면 세 번째 표현법이에요. 지금부터 세 번째로 배울 오늘 내용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귀납적 정의가 뭔지를 이제 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오늘까지 배우고 나면 어떤 수열은 크게 세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자, 귀납적 정의는 책에는 써있는데 한번 그 책의 밑줄 그어볼래? 자, 뭐라고 써있냐면 자, 귀납적 정의의 뜻은요 위에 써있죠.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다시 수열을요 일일이 나열하지도 않고 일반항도 아닌데 어떤 거냐면 관계로 정의하는 거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귀납적 정의는 관계로 정의하는 정의예요. 관계로 표현.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등차 수열이란 말 배울 때 제가 등차 수열의 뜻만 한 적이 있죠. 이미 그 뜻 안에 관계가 들어있긴 해요. 자, 오랜만에 나와라. 등차 수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가 같은 수열이에요? 차이가 같은 수열이지. 그렇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5에서 2를 빼면 나오나 얼마야? 3이죠. 8에서 5를 빼면요? 사실은 어쩌면 이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사실 어쩌면 저거를 좀 이제 표현하는 게 귀납적인 표현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로.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귀납적 정의를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 자, 제가 이거 할 때 항상 드는 비유 하나가 있어요. 너네도 아마 어렴풋이 이거에 공감할 건데, 자, 요거 써볼래요? 자, 이 비유 안에서 표현법 한번 유추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도미노라는 거 아세요? 피자 말고요. 그럼 도미노라고 이제 그 초등학생 때 뭔지 알죠?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뚜르르 막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도미노라는 게 사실은 도미노의 원리가 귀납적 정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어쩌면. 자, 무슨 말이냐면 도미노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들이 이렇게 쫙 서 있잖아.
비유하자면 이게 이제 이번에 배운 첫 번째 항인 거야. 비유하자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미노를 만들 때 자, 얘나야 보통 너가 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일일이 건드리세요? 아니 뭐만 건드리세요? 첫째 항만 건드리지. 첫 번째입니다. 이번 귀납적 표현에도 이제 문제 보시면 보통 첫째 항 혹은 둘째 항 몇 개를 줘, 초반에. 당연히 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1번 항에도 첫째 항이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귀납적 표현에도 일단은 첫 번째 항은 건드려줘야 돼,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뭐 할 게 없단 말이야. 첫 번째, 첫째 항을 실제로 건드릴 겁니다. 이제 표현법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금 제 그림은 지우야 이거 쓰러뜨리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이거? 쓰러지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블록이 좀 멀면요 이거 가면 쓰러질까? 이제 사실 적당하게 이제 관계를 좀 만들어줘야 돼. 그치? 어쩌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 항과 항 사이의 두 번째 요게 이제 요 뜻이었죠. 관계식 관계를 만들어줄 거야. 근데 핵심은 뭐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좀 의식을 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요 예시를 통해서 세 번째 표현 봅니다. 결국 전부 다 같은 시간인데 표현 방법의 차이예요. 첫 번째는 나열하는 표현, 두 번째는 일반한 님, 세 번째는 귀납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귀납적 표현법 첫 번째는 자,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첫째 항은요 분명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밑에 문제 보시면 첫째 항을 주겠죠. 첫째 항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고 보면요 이제 우리가 위에처럼 일일이 나열도 안 할 거고요. 이런 식은 안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를 느껴볼 건데 다시 한번 자 바로 쓰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둘째 항이지. 다시 해볼게. 자 둘째 항에서 자 지금 이건 여러분 느끼려고 지금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둘째 항에서 첫째 항 빼면 우주에 얼마 남아? 3 나오지. 이렇게 3이구나. 그쵸? 그리고 자 한 번 더. 셋째 항에서 둘째 항을 빼면 자 준영아 이것도 얼마 나와? 3 나오지. 하나 더 읽어볼까? 사실은 너네 오늘 문제 풀 때 이런 작업도 실제로 할 거예요. 넷째 항에서 뺄 때 3 나오잖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어떤 이제 항 두 개가 있으며 얘네 둘을 뺀 게 항상 3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포찰해서 자 요렇게 쓰면 결국 뭐가 된다? 요렇게 두 개를 여러분이 딱 쓰시면 이게 얘네들과 같은 표현이 돼요. 자 앞으로 요렇게 쓰는 걸 귀납적으로 쓴다고 할 겁니다. 좀 재밌죠? 다시 한번. 자, 요 표현법은요 보시는 것처럼 첫째 항을 줘야 돼. 그러니까 도미노로 비유하면 일단 첫째 항을 튕겨줘야 돼. 이걸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니야. 튕겨줄 거고 여기 있는 관계식은 뭐냐면 첫째 항 때문에 둘째 항이 생기고 거기서 나온 둘째 항 때문에 셋째 항이 생기고 거기서 나온 셋째 항, 넷째 항이 생기고 이게 이제 도미노 같은 거예요. 하나만 굴려주면 이제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엔진 같은 엔진만 굴러갑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굴러가서 결국은 같은 수열이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이제 문제를 통해서 몇 번 해보시면 사실 별것도 아니야. 말은 길었는데 자, 한번 지금부터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40쪽이죠. 자, 밑에 1번 가보실래요? 이제 1번 문제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수열의 표현법 중에 하나인 마지막 표현입니다.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이건 숙제에서 이미 이런 걸 봤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봤는데 그냥 풀었잖아. L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래서 몇 개 넣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넣는 걸 연습을 해볼 거야. 네 번째 항 구입을 해요. 네 번째 항. 저희한테는 첫째 항 주죠. 이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관계식을 줘요. 저런 관계야. 그러면 이제 n에다가 1 넣으시면 두 번째 항 나옵니다. 2 넣으시면 세 번째 항, 3 넣으시면 네 번째 항. 자, 뭐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 자,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자, A2는 A1 더하기 1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을 주고 있으니까 두 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에서 하나 튕겼더니 두 번째 블록이 넘어가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n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이제 A3 구할 수 있겠죠. 자, A3는 n에다가 2 넣었으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둘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셋째 항입니다. 다시 둘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셋째 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는 몇 번째? 네 번째 항 구하면 되니까 n에다가 3 넣어볼게요. 자, n에다가 3 넣어보시면 A4는요. A3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A3이 6이니까 6 더하기 3 즉 9가 정답이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제 느끼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것보다 이제 거꾸로 이 귀납적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내가 쓸 줄 아는지. 또 가끔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잠시 후에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식을 주고 쓰는 건 쉬워. 대입하면 되는데 거꾸로 이제 상황을 주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오른쪽에 3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줘. 나도 처음 봐. 그럼 넣어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숙제에도 똑같아요. 몇 개를 넣어보면 뭔가 있겠죠. 좀 쉬울 거야, 숙제를 막상. 자, 이 문제 지우야. 네 번째 항 뭐 나와? 얼마? 다들 40일 나오셨나요? 괜찮으세요? 넘어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미지의 수열을 주면 이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자인 스토리에 정말 많이 나와. 한 2장 동안 이걸 해요. 그냥 어떤 수열을 줘, 이런 관계를 조금 이제 넣어보는 거지. 자꾸 넣다 보면 뭔가 이제 관계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장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어서 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등차 등비를 배우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예시로 이 보셨어요. 등차 등비도 이런 귀납적인 표현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더 제가 5번 문제로 시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돼. 귀납적으로. 자, 이번 문제는 왼쪽에서 아까 제가 앞장에서 세 가지 표현법 중에서 첫 번째, 실제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죠. 자, 이 단순 나열된 수열을 뭘로? 자, 귀납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뭐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표현법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를 탁 주면 원래 나머지 2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한번 써볼 건데, 자, 방금 해보신 것처럼 첫 번째, 항상 뭐는 밝혀줘야 돼? 보통 첫째 항은 밝혀줍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 항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 관계. 자, 오늘 여기 파트의 마음가짐을 바로 옆에 있는 항과의 관계를 자꾸 의식을 해야 돼.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얘가 둘째 항이잖아. 어쩌면 이 둘째 항을 바라볼 때 첫째 항으로부터 얘기해 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둘째 항 4는요. 첫째 항에다가 뭐 한 거죠? 3을 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뭔가 관계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 식을 만들 때. 이런 관계구나.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자, 여기 있는 7이 셋째 항인데, 준영아, 셋째 항은 둘째 항에다가 뭐 한 거지? 3 한 거지. 자, 또 관계가 느껴지시나요? 몇 개 해보면 느낌이 올 거야. 이런 관계네. 그럼 저희는 뭐 하자? 보통 마지막에는 이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럼 요거 두 개가 이웃하는 항인 거 아시겠죠? n번째 그 다음이거든. 여기도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쓰면요. 실제로 같은 수열입니다. 이거 두 개가. 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쓰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제 결국 등차 수열의 귀납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가 결국 앞으로는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등차임이 판단이 되면요. 근데 결국은 또 이제 기승전 일반항으로 끝내긴 할 거예요. 결국 일반항이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자, 밑에 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6번 문제. 이제 요렇게 줬어. 요거 한번 귀납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자, 귀납적인 것도 써보시고요. 제가 요구할 거는 1번. 일반항도 구해보세요. 우리 3개 다 해보자. 요게 나열. 일반항도 구해보시고, 두 번째, 귀납적인 표현도 한번 써보세요. 결국 3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이 가온인데, 뭐 가온이를 뭐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귀납적인 표현은 관계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항과 항 사이에. 그러면 이제 저 관계 때문에 약간 도미노처럼 첫째 항 주고 관계만 주면 이론상 둘째 항, 셋째 항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법 중에 하나긴 해요. 자, 일반항도 구해봐. 오랜만에.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일반항의 첫째 항이 -2고요. 자, 이번 문제는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거든. 합구하는 공식을, 아니, 일반항과는 공식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일반항 표현법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사실 선호합니다. 등차는 우리가 무조건 일반항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는 귀납적으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첫째 항은 밝혀줘야 됩니다. 첫째 항은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쓸 건데 혹시 우주야 여기 밑에 식 뭐라고 썼어요? 하나 말해줄래? 혹시 너가 쓴 뭐 괜찮아? 아무거나 괜찮아. A 1은 AN 플러스 7 사실 이렇게 쓰신 건가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몇 가지 추가적인 표현법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반대로 얘가 나올 거야. 즉 앞으로 이제 요 모양이 딱 나오면 이게 등차로 보이셔야 돼요. 사실상 뭐다? 요 자리가 공차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표현이니까 자, 눈여겨보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자, 몇 가지 추가적인 표현법을 요 문제에 필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쓴 친구 없어요? 자, 요 AN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가오나 이렇게 써도 등차 수열 표현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뜻이라고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잖아요. 차이가 7로 일정하다고요. 즉 이렇게 나와도 요거 등차 수열입니다. 사실은 몇 가지 표현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 이게 직관적이죠. 이제 앞에 항에다가 7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차이가 7이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이항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이 혹시 여러분들 오랜만에 등차 중앙이라는 거 기억나? 등차 중앙? 이 뭐였냐면 세 개가 등차일 때라고 나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쓴 게 등차 중앙 맞아. 자, 요것도 사실은 왔다 갔다. 요게 된단 말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얘를 AN, 얘를 AN 플러스 1, 얘를 AN 플러스 2 라고 되면요 세 번째 표현부터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즉 요거를 만족한대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와. 어떤 수열이 이거를 만족한대요.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해돼요? 등차 중앙이 되면 등차 수열입니다.
세 번째 표현법 또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표현법은 이 식의 변형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여기는 시험에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바로 오른쪽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어떻게? 자, 여기 양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요. 제가 양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등차 수열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요식 양쪽에다 2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자, 끝으로 마지막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등차 수열로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여기 다 등차 수열이고 만약에 정 모르겠으면 뭐 해보시라고요? 몇 개 넣어보시라고요. 넣어보시면 등차인 거 바로 보입니다. 알겠지? 자, 세 번째 표현법은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자, 여기 A, 자, EAM 플러스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분리하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고 얘를 반대편 이항하잖아요. 저는 위에 쓸게요. 칸이 없으니까. 가끔 문제 풀다가 잘 안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 어떤 수열이 이게 되는데요. 이게 되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에요. 어차피 요 식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항만 살짝은 거고 사실 의미를 봐도 당연한 얘기인 게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뭐예요? 자, 요거 두 개 뺀 게 차이지. 요 차이랑 요 차이랑 같다라는 거야. 그것도 이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요 5가지 표현이 나오면 자, 머릿속에 아예 등차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 문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 9번 같은 문제. 자, 지금부터 시험에 나온다면 근데 여기는 많이 안 나올 거야. 나온다면 이제 9번 같은 거 나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사실 책에 써 있어요. 104쪽 위에 보시면 쭉 정리가 돼 있긴 합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문제를 봐봐. 별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번 문제는 저희한테 뭐를 주고 자, 귀납적인 표현을 주고 뭐가 하는 문제예요? 일반항 구해봐. 이제 3번 표현을 주고 2번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열은 되게 쉽게 나열을 하면 되는 거고 2번, 일반항 구할 줄 알아야 되고 3번, 귀납적인 표현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다가도 요 표현을 본다면 지우야 요게 되는 관계가 AN이 뭐라는 얘기일까요? 요게 등차라는 표현이야. 자, 요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아, AN이 등차라는 얘기구나 라고 보인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쩌면 앞에 있는 거가 연결되는 거야. 등차란 말에 그냥 안 돼요. 요런 게 되는 AN이 있다는 거야. 그럼 딱 봤는데 관계가 바로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뒤에 항이잖아. 사실상 요 자리가 뭐다? 요 자리가 공차 자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if 있으면 정말 모르겠는데요. 자, 그럴 때는 뭐 해보시라고요? 자,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봐. 자,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요 둘째 항 나오죠. 자, n에다가 2 넣어보시면요 자, n에다가 2 넣어보시면 여러분 셋째 항 나오죠. 하나 더 해볼까? n에다가 3 넣어보시면요 넷째 항이 나오거든. 이거 나오나 무슨 수열일까? 4, 3, 2 등차이가 보이세요? 여기 파트의 최후에서 다니까 나이를 보는 거예요. 나이랑 바로 보입니다. 등차구나. 근데 결국 이제 이 표현이 바로 등차로 보여야 돼. 너네가 대화된 상태는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10번 가보시면 제가 봐도 왼쪽에서 여러 가지 표현 말해줬잖아. 자, 10번도 얘나야 이거 등차로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등차 수열이지만 간접적인 표현이야. 이런 식으로. 이게 등차로 보여야 돼. 왜?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2로 일정하잖아. 둘째 항 빼기 첫째 항도 2고요. 셋째 항 빼기 둘째 항도 2란 말이야. 저게 원래 등차수열의 이름의 뜻이 이름의 뜻. 차이가 일정하죠. 즉 등차로 보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바로 쓸 수가 있다고요. 왜?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저희가 외웠잖아. 그리고 이 자리가 뭐라고요? 아마도 등차일 겁니다. 일반항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겠으면 여기는 노가다 하면 돼. n에다가 1로가 3개만 넣어봐.
세 개 딱 보면 아마 등차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1번 문제 보이세요? 이거 아까 제가 왼쪽에 필기한 것 중 하나죠. 요것도 이제 등차 중앙을 약간 바꾼 등차라는 의미로 보이셔야 돼요. 자, 요런 관계가 된다는 거는 뭐다? 등차라고 보여야 돼요. 그리고 자, 이거는 여담인데 쌤 얘는 왜 둘째 항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요럴 때는요, 도미노를 2개는 집어줘야 돼요. 2개는 줘야, 이제 3개일 때는 2개는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항과 둘째 항까지 주는 겁니다. 자, 또 느낌 안 온다? n에다가 1 넣어봐. 그럼 셋째 항 구할 수 있고요. n에다가 2 넣으면 넷째 항.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요것도 뭐다? 등차 수열의 표현으로 보이셔야 돼요. AN이 등차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이제 일반한 공식을 쓸 건데, 이번 문제는 요 시간에 공차가 안 나와 있지. 그런데 우리가 공차의 의미를 이해했다며, 준영아, 얘 공차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자, 얘는 이제 공차의 의미가 뭐야? 차이가 공차거든요. 그럼 바로 구형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을 쓰는 문제고, 밑에 12번 보이세요? 가끔 나오는데 이런 표현도 등차 수열의 귀납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른쪽 문제는 전부 다 이제 귀납적 표현을 준 거야. 누구의? 등차에. 이런 게 이제 아마 시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막상 까보면 앞에 문제야. 일반은 구하면 앞에 문제거든요. 근데 앞에처럼 AN이 등차 수열이다라고 안 줍니다. 어떤 AN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되는 게 등차라고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요게 등차가 있을까? 바로 다음 장이 이제 등비 수열 버전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봤으니까 여기 등비 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4번 문제.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 요게 이제 일단 등비 수열이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의 3분의 1.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귀납적으로 써보실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다가 한번 귀납적으로 또 일반으로 구해보시고 어쨌든 셋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귀납적인 표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단순 나열이죠. 단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표현은 자, 일반항도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일반항 AN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첫째 항에다가 공비의 n 빼기 1제곱이잖아. 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제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일반항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배우는 신상이죠.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귀납적 표현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도미노처럼 굴러갑니다. 자, 표현할 때 첫 번째 항상 첫째 항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가은아, AM 플러스 1은 뭐라고 쓰면 될까? 여러분 3분의 1 AM 맞습니까? 이렇게 딱 쓰면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요. 분모 한번 넣어보세요. n에다가 1 넣으면 둘째 항, 2 넣으면 셋째 항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르죠. 뭔가 관계를 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딱 준다. 자,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필기해 볼 건데 이 모양을 입력해보세요. 왜? 바로 오른쪽에 거꾸로 이걸 줍니다. 이게 된다는 말은 등비 수열로 보이셔야 돼요. 자, 앞으로 이제 등차 등비의 몇 가지 표현법들 다 눈여겨봐. 그게 딱 나온다고 문제에서. 근데 만약에 정 느낌이 하면 뭐 해보라고? 정말 넣어서 몇 개 나열해 보면 등비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 바로 보자마자 등비인 거 아는 친구는 바로 알 것입니다. 그게 안 느낌이 안 오면 넣어서 느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몇 가지 추가적인 표현 한 번 더 필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양쪽에다가 AN을 나눠. 양쪽에다가 AN 나누시면 이것도 뭐다? 등비수열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원래 등비수열 뜻인 거 아세요?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요게 비율이야.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고요. 원래 비율이 같은 수열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렇죠? 자, 요것도 나오면 이제 요게 등비라는 얘기구나 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특별히 오른쪽이 공비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 중앙이라는 걸 배웠잖아. 자, 요렇게 이제 세 개라고 치면요. 등비 중앙 공식이 뭐였다?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다가 등비 중앙이잖아. 즉 거꾸로 요게 된다는 말은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중앙이 되면 등비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식에서 약간의 작업을 하면요. 잘 안 나오는 또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AM 플러스 1의 제곱을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분리할 수 있거든요. 두 개 곱하기로.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이제 요거 두 개를 딱 나눠보시면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AM분의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랑 같다. 자, 요렇게 가끔 나와. 요런 게 되는 관계도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뒤에 나누기 앞에야.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같다는 말이 이제 그게 또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비율이 나오니까요, 계속. 자, 이 네 가지는 또 이제 나오면, 등비라는 얘기구나. 등비수열의 간접적인 표현도 많이 쓰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오른쪽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7번처럼 나온다고요. 17번처럼. 이거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는 이 표현들을 좀 기억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다. 그러면 정말 노가다를 해야 돼. 얘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얘도 모르겠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구해봐. 그럼 뭔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열하는 것도 많이 써 실제로. 언제 느낌이 안 오거나 뭔가 그냥 좀 이상한 관계를 주면 나열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관계는 가은아, 요 관계를 만족하는 게 뭐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등비로 보여야 돼. AM이 등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를 배우고 가잖아. 앞에서 배운 등비수열 문제가 바뀝니다. 등비라고 하면 안 줘요. 이것만 줘야지. 이거를 되는 수열이 있어라고 조금 이제 등비로 보여야 돼. 자, 등비 수열이고, 자, 요거 얘가 공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공비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요 표현법은 요 자리가 공비예요 사실. 자, 억지로 외우지 말고 너네가 아직 초보잖아. 저라면 이제 초보일 때 정말로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어봐. 그럼 사실 저 자리가 계속 공비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말로 해봐도 바로 앞에 항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뒤에 항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공비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끝낼 수가 있죠. 어쨌든 공식이 있으니까 이제 공식을 쓰면 됩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19번 가보시면 돼요. 자, 19번. 자, 요거를 만족하는 수열이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봐. 요 표현들, 요 한 장에 있는 표현들을 앞으로 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귀납적 정의 파트는 일단 첫 번째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등차 등비를 이렇게 주는 표현을 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하게 될 자이스토리 문제. 어떤 미지의 수를 줘. 별로 없고 해봐야 돼.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자, 나오나. 자, 요거를 만족하는 게 뭐라고요? 자, 여러분이 눈에 이게 지금 등비 중앙으로 보이세요?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을 곱한 거랑 같잖아요. 등비 중앙이야, 사실은. 등비 중앙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등비 중앙이 된단 말은 AN이 뭐다?
AN이 등비 수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래 실제로 왔다 갔다가 돼요. 이 등비 중앙이 되면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등비 중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등비 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우야 첫째 항은 나와 있는데 공비는 안 나와 있지. 이 시간에 공비가 얼마게요? 이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항 2개를 줘야 돼요. 이렇게 문자가 3개일 때는 항을 2개를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관계를 통해서 공비의 뜻 알잖아. 얼마나 높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를 따로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이 2개가 나오면 공비는 그 관계로 관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20번은 아마 속죄를 해볼 건데 표현만 보자면 요게 아까 말한 그 4번째 표현이에요. 요게 되는 것도 등비입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으면 몇 개 넣어보세요. 등비수를 될 겁니다. 셋째 항, 넷째 항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정말 쉴게요.